저희 한번 MC처럼 제대로 한번 가볼까요? 받아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2016 Return to the Belly Rock 스페셜 라이브를 보고 계십니다. 네. 아 근데 저분은 갑자기 여기 여기 왜 왔어요? 안녕하세요. 직접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카스텐에서 보컬을 맡고 있는 하현우라고 합니다. 자, 국카스텐 나왔으니까 한번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예. 벨리락에 몇 번 서봤습니까? 저희 한 4번 정도 서봤습니다. 2010년, 2011년, 2013년, 2015년. 와, 정확하게 최근까지도. 기억하고 계시네요. 예. 네,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뭐예요 이게? 김태윤 씨를 놔두고 좌에 최다 출연자랑 우에 한 번도 안 나온 사람을 여기 내보내면 네. 이 고영배 씨가 아무래도 그 경험이 없어서 좀 생생한 이 락 페스티벌에 경험이 있는 팀을 한 팀 불러야 될 것 같아서 국카스텐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예. 네. 제가 벨리록에 참 그 수많은 추억을 가지고 있는 산증인. 친구들. 예, 그럼요. 좋아하시죠? 벨리록 페스티벌. 그럼요. 예. 어떤 거기서 수많은 기억으로?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가장 재밌는 얘기 몇 개만. 뭐 우선 한 낮에 그 태양이 이 중천에 떠 있을 때 정말 그 태양빛에 얼굴이 타면서 그 따끔거리는 그 고통을 참으면서 그 라이브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낮에. 네. 예. 사실 많은 그 락 팬들이요, 이 락 페스티벌 할 때마다 비가 오는 거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하시는데 그쵸. 막상 비가 그치고 햇빛이 내리쬐기 시작하면 비가 더 좋아요. 차라리 비가 낫다는 이야기를 하시죠. 차라리가 아니라 제발 비가 와라. 너무 더우면은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현장에서 사실 그 이 한 여름에 어떤 또 태양을 즐기시는 분들도 많은 게 그 막 그 잔디밭에서 센터를 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그런 것들이 또 하나의 풍경을 또 이루기도 하니까요. 예, 그렇죠. 네. 예. 음악을 하면서 가장 또 신났던 경험도 이 페스티벌에서 있었을 것 같은데. 뭐 우선은 그 벨리록에 보면 수영장이 있었어요. 맞아요.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그거 보는 재미도 있었고. 그거 보는 재미. 예, 그리고 예. 특이하게 그 벨리록 하면은 그 무대들이 많은데 그 메인 무대 뒤에 또 작은 무대가 하나 있거든요. 네, 세컨드 거기서 스테이지. 공연을 한 게 아니라 거기서 인터뷰도 했었어요. 저희. 네. 공연뿐만 아니라 예. 다양하게 즐길 거리가 많았다. 부러워서 지금 옆에서 난리 났어. 고영배 씨. 참 재밌겠다. 아무튼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앞에 영상에도 나온 것처럼 올해로 벨리록이 벌써 7회를 맞았어요. 네, 사실 이제 국내도 록 페스티벌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뭐 명실공히 규모 면에서 최고라고 볼 수 있고요. 그쵸? 사실 네. 그 가까운 일본에서도 후지락이라든지 서머소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벨리락 페스티벌이 결코 규모 면이나 아티스트의 면면에서 결코 지지 않는 아주 훌륭한 락 페스티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포인트 중에 하나죠. 아주 훌륭한 뮤지션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거. 그렇죠. 맞아요. 하윤우 저도 씨도 사실 많이 놀랐어요. 동경하던 뮤지션들을 만난 경험들이 있으시죠? 예, 그럼요. 뭐 라디오헤드나 라디오헤드. 아직도 라디오 헤드라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굉장히- 라디오 헤드. 굉장히 그리고 좋았어요. 예. 저는 정말 그 좋은 경험이 있었는데 그 2011년에 네. 그 9mm 파라보론 블렛이라는 어허. 그 일본 밴드가 있어요. 네. 근데 그 밴드의 공연을 제가 그 벨리록에서 처음 딱 봤는데 그때 제가 그 퍼포먼스에 반해가지고 이 국카센 하면은 이 퍼포먼스를 또 빠뜨릴 수 없거든요. 그쵸. 그런데 저희보다 더 하더라고요. 예. 오 인정. 예. 아주 그 음악을 하는 건지 이 몸부림을 치는 건지 모를 정도로 그런데도 그 탄탄한 그 연주력을 가지고 있는 팀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한번 제가 반해서 저 팀 이제 동영상도 막 찾아보고 했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그 팀이랑 같이 그 한국에서 또 공연을 하게 됐어요. 콘서트를. 이 그래서 또- 벨리록이 이어준 인연이다. 인연이네요. 예, 그럼요. 예, 아주 좋은. 김태훈 씨는 기억에 남는 무대 있으세요? 저는 사실 들국화 2012년에 벨리록 콘서트 그 페스티벌에서 이제 그 공연을 봤던 기억이 있는데 네. 사실 이제 들국화만 해도 저희 같은 이제 40대 정도가 그 음악을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20, 30대들이 그 음악을 다 따라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록 음악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생명력이라고 해야 네, 될까요? 그 벨리록에서 정말 그 두국화 그 노래가 울려 퍼졌었죠. 그 그렇죠. 공간에. 예, 그 무대에서 사실 그 세대를 넘어서 어떤 음악으로 통일된 그런 어떤 신선한 경험을 했던 네.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네. 정말 멋진 뮤지션들이 많이 출연을 했고 좋았던 경험들이 많은데 그래서 저희가 한번 특별히 레전드 오브 레전드 베스트 3를 좀 꼽아봤습니다. 먼저 3위는 누구죠? 네, 일단 가장 최근에 있었던 공연입니다. 2015년 아하. 안산 벨리록 페스티벌에 왔던 푸 파이터스입니다. 대단했죠. 최고죠. 이 보컬 맡고 있는 그 데이브 그롤. 그롤. 이분이 예전에 그 너바나에서 또 드럼을 드럼 치셨잖아요. 쳤죠. 그렇죠, 예.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관상이 약간 달라졌어요. 아티스트의 관상을 보세요. 예, 아니 제가 개인적으로 좀 관심이 있긴 한데 예전에는 얼굴이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그냥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웃고 있으면서 그냥 착실하게 드럼만 치던 네. 그런 캐릭터였는데 대한 느낌이었는데. 이 파이터스에서 리더를 하면서 네.
굉장히 사람이 그 뚝심 있게 카리스마 생기고. 네, 카리스마 있게 얘기하고 노래도 그렇게 잘 부르는지 전 몰랐어요. 사실 너바나 시절만 해도 약간 좀 그 어딘가 루키 느낌 같은 이런 어떤 풋풋함은 있었지만 사실 거물의 느낌은 없었는데 후파이터스가 되고 나서 막 수염 기르고 막 머리 기르는 모습들은 네. 내가 리더야 아, 그럼요. 하는 느낌이 고물 느낌 풀풀 나죠. 확 느껴지는 뭐 그런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네, 너바나 때 모습이 정말 기억이 안 날 정도로 활동도 열심히 지금까지도 하고 있고. 심지어 작년에는 투어 중에 그 사고 때문에 다리를 다쳐서 그 무대에 서서 공연을 못하는 상황이 돼서 락의 왕좌 기타 빡 꽂혀 있는 멋있는 의자에 그만을 위해 제작된 돌출 무대에 딱 앉아가지고 정말 진짜 왕 같은 모습을 아, 근데 보여줬죠. 저는 사실 네. 다친 걸 몰랐어요. 네. 근데 그래서 저는 그게 무대의 어떤 퍼포먼스인 줄 알았어요. 그냥 앉아서 뭔가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게 만드는 퍼포먼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 그게 진짜 다리를 다쳤다고 여기 하더라고요. 깁스도 돼 있었어요. 사실 그 다리를 다쳐서 공연 자체가 취소되는 게 아니라는 걱정이 있었는데 그래도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키겠다 하고선 오히려 더 멋진 퍼포먼스를 맞아요. 보여줬죠. 그래서 작년에 그 댓글 중에요. 그 마치 그 왕자의 게임에 철왕자에 앉아 있는 그 왕 같다는 그런 댓글들이 올라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막 이제 번역도 이렇게 하더라고. 그런 모습이니까 너네 올 거니? 난 다시 오겠다. 왕이 약간 귀환을 선포하는 것처럼 그렇게 멋지게 하고 돌아왔어요. 신하들을 내려다보면서 그렇죠. 그 대단한 거예요. 그 앉아서 그렇게 그 에너지를 앉아서 관객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근데 데이브 그로리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생각되는 게 원래 드러머 출신이잖아요. 아, 네, 그렇죠. 앉아서 하는데 아 그런가? 그러니까 앉아서 그 전까지 늘 퍼포먼스.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익숙했다. 푸파이서스가 3위였고요. 네. 역대 벨리록 레전드 오브 레전드 2위는요. 2위. 이 팀이 2위네요. 라디오헤드입니다. 라디오헤드. 라디오헤드. 사실 라디오헤드. 라디오헤드가 2위라서 1위가 벌써부터 궁금해지곤 있는데 2012년도에 왔었죠. 12년도에. 네. 제가 꽃이 피었죠. 예, 이날도 제가 공연을 봤는데 그때 그날도 몸이 안 오셨어요? 좋아서, 예. 지산 매니아네 거의. 벨리록 매번 매니아예요. 출연했죠. 예. 근데 이때도 좋겠네. 제가 꼭 한번 라디오헤드는 보고 싶다라는 네네.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갔어요. 네. 그런데 그날 그 상의를 탈의하셨어요. 톰 요크가? 네, 탐 요크가. 와. 그래서 한 번도 그 탐 요크가 어떤 공연에서 상의를 탈의하거나 이런 적이 없거든요. 사실 저도 해외 영상 이런 라이브 걸 봐도. 예, 네. 영상을 봤을 때도 이 팀은 그렇게 상의를 탈의하고 이런 퍼포먼스를 하는 팀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그 관객분들의 그 호응이 대단했다라는 얘기죠, 사실은. 사실 락 페스티벌 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그 쟁쟁한 해외 아티스트들의 면면도 훌륭합니다만 관객들 자체가 하나의 볼거리예요. 맞아요. 네. 아마도 그 많은 그 공연을 한 뮤지션들이 공통되게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한국 관객들 정말 잘 놉니다. 네. 네, 짱입니다, 정말 잘 놀아요. 예. 실제로 그 옷은 왜 벗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 확실한 증거는 공연 시간도 준비된 것보다 훨씬 오버해서 더 많은 곡을 제가 그때 소화했던 봤는데 겁니다. 그 분위기가 네. 네. 그렇게 하게끔 그 관객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실 그 계속해서. 공연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관객 중에 한 명이었지만 저도 취해 있었으니까 그때 완전히 그 음악에. 당시에 관객이 7만 명이었어요. 7만 네, 정말요? 예, 벨리락에서 최대 규모 중에 하나라고 했었으니까 그래서 1시간 40분을 계획했는데 2시간 10분. 27곡을 무려 이 페스티벌에서 들려주고 갔습니다. 네. 콘서트도 보통 20곡 내외이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많이 한 거죠, 그걸. 예. 대단하네요, 정말. 자, 이 팀이 2위였고요. 벨리록 레전드 오브 레전드 그 마지막 1위. 마지막 1위. 관객들의 반응을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는데 아마 최고였지 않았나 싶어요. 2009년에 내한했던 오아시스. 오아시스. 네. 오라클 제가- 혹시 이때도 계셨나요? 제가 이때도 제가 봤는데 매니아네. 다 갔어. 네, 근데 봤는데 저는 깜짝 놀랐던 게요. 그 오아시스 라이브를 처음 보는 거잖아요. 네. 음악에 기대라고 갔는데 사실 오아시스의 라이브에 제가 놀랬던 게 아니라 관객들한테 놀랐어요. 아니 여성 관객분들이 다 우는 거예요, 막 여기저기서. 앞에서 울어요? 네, 울어요. 공연을 보면서. 전 뒤에서 봐서 우는 것까지는 못 봤는데 그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와, 이 음악이 대단하다라는 걸 음악으로서 라이브로서 제가 그 증명을 받은 게 아니라 관객분들을 보면서 이분들이 진짜 대단한 분들이구나. 야, 왜 울지? 근데 사실 이 무대가 그 의미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네. 그 무대였어요. 뭐이 리암과 노엘이 그 지구상에서 가장 사이 안 좋은 형제잖아요. 아, 그렇죠. 네. 결국은 이 무대를 마지막으로 헤어졌습니다. 한국에서는 완전체 오아시스의 마지막 무대였죠. 그렇죠.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 마지막 공연을 한 팀이 꽤 있어요. 오아시스뿐만이 아니라 예전에 스팽싱 펑키스 같은 경우도 정말요? 해체 직전에 마지막 공연을 일본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와서 공연을 하고 이제 해체를 했던. 그래도 그런 불행인지 다행인지 각자 하는 밴드 또 각자의 모습으로는
또 한국을 계속 찾아왔어요. 아 제가 네. 그래서 그 리암 갤러거 보컬 리암 갤러거가 이제 따로 이제 기존 오아시스 멤버들하고 같이 만든 BDI라는 밴드. 네네네. 그걸로 우리나라에 내한을 한번 왔었거든요. 네. 그때 저희가 게스트로 공연을 같이 한 적이 있었어요. 아, 락의 락의 나왔다면 증인이야. 아니, 누구 괜찮은 사람 나오면 다 거기를 가서 뭘 같이 그러니까. 하네. 아니 근데 그 대기실에서 저는 그래서 그 리암 갤러거는 워낙 터프하니까 그냥 네. 그 뭐 목도 안 풀고 그냥 이렇게 껌 씹다가 아니면 맥주만 또 마시다가. 맥주 마시다가 그냥 뭐 공연 바로 올라가서 하는 줄 알았어요. 저는 저만 목 푸는 줄 알았어요 사실. 근데 네. 대기실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어디 방 안에서 이런 소리가 리암 갤러거가요? 네, 그래서 또 보니까 리암 갤러거 거기서 목을 풀고 있던 거였어요. 실망인데. 실망해, 실망인데. 리암 형 실망인데. 야, 왠지 근데 저는 그것도 실망. 하현우 씨도 목을 푼다는 게 실망해요. 하현우 씨도 아, 당연히 아, 풀어야 되는 거 풀어야 아닌가요? 돼요. 아 저는 저는 사실 풀어야 예전에 그 소문을 들었거든요. 저는 하현우 씨도 안 풀 줄 알았어요. 그냥 타고난 성대인 줄 알았어요. 근데 다른 옆에 대기실 써본 동료들이 너무 기죽인다고. 대기실에서 제가 소리를 좀 지르긴 질러요. 엄청 지른다면서요. 네, 소리를 네. 좀 질러요. 자, 정리하고요. 예, 레전드 예. 무대. 네, 올해, 어쨌든 올해 라인업 좀 궁금해집니다. 이런 레전드들이 있었고 그렇다 보니 올해 라인업이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혹시 팝 컬럼리스트의 어떤 마인드로서 저는요, 시야로서. 많은 팀들이 있는데 네. 이 팀만은 안 왔으면 좋겠어요. 이 팀은 절대 오면 안 된다. 누구요? 누구요? 롤링스톤스. 왜요? 왜요? 전 봤어요. 그러니까 나만 보고 싶다. 난 미국 공연 봤거든. 그러니까 이 팀 와서 많은 사람들이 보면 자랑할 게 없잖아. 제가 볼 때는 좀 더 시간이 흐르기 전에 빨리 오셔야 됩니다, 그분들. 사실 그러게요. 그렇죠. 이제 그 오셔야 뭐 돼요. 믹 제거라든지 키스 리처의 나이를 생각하면 빨리 그럼요. 좀 국내 팬들에게 선을 좀 보여줬으면 하는 또 하현우 바람이 씨는 혹시 좀 바라는 팀 있어요? 저는 많아요. 저는 뭐 우선 RATM이나 RATM. 예, 뭐 펄잼 아니면 뭐 람슈타인 아니면 람슈타인. 시기오로스. 시기오르스. 장르도 그 왔다 갔다 하고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예, 저는 장난 안 가립니다. 시겨로스는 국내 무대에서 볼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하는 또 생각이 또 들고 예. 최근에 사실 또 굉장히 많이 음악을 듣고 있고 또 아일랜드 쪽의 음악에 대해서 아이슬란드죠. 아이슬란드 쪽의 음악에 대해서 또 관심들이 많으니까. 맞아요. 또 많은 분들이 뭐 콜드플레이나 뭐 많은 분들이 예상하시는데 콜드플레이 좀 힘들지 않을까요? 그러게요. 크리스 마틴 최근에 이혼했나 뭐 그래요. 또 그 와중에 머릿속 복잡할 것 같아요. 그럼 지금 한번 네티즌들은 어떤 분들을 예상하고 계신지 이거 보세요. 있잖아요. 콜드플레이 오면 사표 내고 갑니다. 이런 댓글이 있고요. 그래서 열심히 다니십시오. 오아시스 재결합 소원 성취라고. 네, 라디오 헤드라고 했는데. 또 나오고 계시고. 네, 그때 못 보신 분이에요. 2012년도에. 그때 놓쳐서 후회하는 사람 진짜 그렇죠? 많아요. 정말 많아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으셨나 보네요. 그렇죠. 안 오신 거 보니까. 과연 이 중에 네티즌들의 어떤 추리처럼 정답이 있을지 저도 진짜 궁금한데요. 2016 지산 벨리록 뮤직앤 아트 페스티벌 지금이 바로 하이라이트입니다. 드디어. 그 화려한 1차 라인업을 지금 이 자리에서 세계 최초로 제가 제 입이 떨어져 빨리 해요, 빨리. 공개되는 겁니다. 그 화려한 1차 라인업을 지금 공개합니다. Peter Pan, R.I.P. 와우. 일단 박수를 한번 쳐야 될 것 같은데요. 상상하셨어요? 레드 칠리 페퍼스 예상하셨습니까? 네. 언젠간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언젠가. 언젠가. 올해네요. 그래요? 언젠가 오실 거라 생각했어요. 저는 정말 잘하면 안 올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남은 평생에. 네, 그런데 네. 제가 웬만한 밴드 제가 좋아하는 밴드는 이제 다 봤어요. 정말 보고 싶어 했던 밴드. 근데 딱 한 팀이 남았었는데 바로 그게 레드 핫 칠리 페퍼스였습니다. 야, 일단 궁금해지는 게 한국에 입국할 때 옷을 입고 올지. 옷을 벗고 올지. 입고 오겠죠. 이분들은 그렇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가방에 옷보다 양말을 더 많이 가져왔을 것 같아요. 이게 뭐예요? 바로 이게 또 저한테 주셨어요. 레드 핫 칠리 페퍼스의 상징 양말. 근데 제가 소름 돋는 건 뭐냐면요. 저는 오기 전에 여기저기 인터넷 서핑을 하다 보면 네티즌들이 무서워요. 예상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올해는 오지 않겠느냐? 네, 아마 지금도 맞추신 분들도 꽤 많으실 것 같고 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 글은 성지가 됩니다. 레다 옵니다. 진짜로 오시게 됐어요. 사실 레드 칠리 페퍼스는 현존하는 그룹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평가에 있어서 조금은 그 박한 부분이 있어요. 말하자면 80년대 중반부터 아마 활동을 시작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네.
그 웨스트 코스트라고 하죠. 미국의 캘리포니아 쪽을 중심으로 한 락 밴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쪽이 이제 락의 성지 같은 부분인데 그 중에서도 현존 최고의 그룹 아, 중에 하나가 그럼요. 바로 레드 핫 칠리 페퍼스고 아. 더군다나 뭐 그 베이시스트인 풀리 같은 경우는 그 뮤지션들이 존경하는 뮤지션. 예, 그렇죠. 어떤 막 이런 양말이나 이런 퍼포먼스에 국한돼서 이야기하기에는 자꾸 집어들게 되네요. 근데 이 퍼포먼스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이런 퍼포먼스가 저한테마저도 영향을 줬거든요. 저는 사실 그 양말만 가지고 무대 위에 올라선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네. 그 제가 락키드였을 때는 락 밴드는 그러니까 락커는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어떤 마인드에. 그런 환상 같은 걸 저한테 네. 심어줬었거든요. 국카스텐의 기사를 사이면에서 볼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생각이 드는데 저도 받은 거지만 이건 일단 하윤 씨한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필요가 좀 없을 것 같아서. 예. 어찌됐건 이 레드 핫 칠리 페퍼스의 공연을 보신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록커는 힙이다. 앞으로 가리고 이제 뒤 돌았을 때마다 힙 왜냐면 이제 악기로 앞에는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힙은 정말 완벽한 노출이거든요. 그렇죠. 예. 플리의 힙이 그렇게 섹시한지 몰랐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시는데 사실 2002년도에요. 이 레드 핫 칠리 페퍼스가 국내에 한번 왔었습니다. 왔어요. 네, 근데 하필이면 2002년도에 근데 저도 사실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때 온 국민이 저도 자료 보고 왔어요. 자료 보고. 예, 레드 핫은 관심이 없어요. 레드 데블스. 레드 데블스에 가 있어요. 월드컵에 완전히 묻혀서 그때 정말 그 락 팬분들이 많이 땅을 치고 후회를 했던. 사실 뭐 레드 핫 칠리 페퍼스뿐만이 아니라 2002년도에는 뭐 뮤지컬, 영화, 뭐 모든 공연이라든지 사람이 모여야 되는 행사들은 거의 다 잘 안 됐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죠. 또 하나 재밌는 게 2002년도에 우리나라 비보이 팀이 전 세계 비보이 대회에서 1등을 했어요. 네. 챔피언이 됐는데 대단히 이분들은 굉장히 자기들이 이제 그 스타가 됐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공항에 딱 내리는 순간 아무도 없더래요. 아무도. 그래서 2002년도는 사실 월드컵 축구팀을 뺀 모든 분들에게 악몽 같은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이 대단한 레드 핫 칠리 페퍼스가 드디어 2002년도 이후 처음으로 네. 다시 벨리록 페스티벌로 돌아옵니다. 두 번째 라인업 공개된 쿨라 쉐이커 얘기도 좀 해봐야겠죠? 사실 콜라 쉐이커는 그 활동 기간에 비해서 그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이 알려진 팀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 히트곡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대신 이들이 가지고 한방이 있는 강하죠. 히트곡이 헤비급. 아니 제가 그 원래 그 디퍼플의 허쉬라는 노래 있잖아요. 맞아요. 제가 그 노래를 디퍼플 노래인지 몰랐어요. 저는 쿨라 쉐이커 노래인 줄 알았었어요. 그런데 그 노래 한참 빠지다 나중에 알게 됐었어요. 이게 디퍼플 원곡을. 원곡이었다라는 거를 나중에 알게 됐었어요. 사실 이제 원곡을 먼저 들었던 사람들은 이 리메이크 곡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를 좋게 해주지 않는데 보통 박하죠. 예. 저는 사실 그 디퍼플의 허쉬를 먼저 들었었거든요. 근데 콜라 쉐이커의 허쉬를 듣고 나선 디퍼플의 허쉬를 들으면 뭔가 좀 이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심심하더라고요. 어딘가 뭔가 좀 이상해. 뭔가 좀 하나 더 해줘야 될 것 같은 분위기가 있어서. 그 뮤직비디오도 너무 재밌었어 사실 저는. 사실 콜라 쉐이커는 굉장히 독특한 음악을 하잖아요. 그 이름 자체가 인도의 어떤 황제에서 따왔다고 하는데 굉장히 그 동양적인 뉘앙스가 담겨져 있는 락 음악. 자켓도 일본풍이고. 그렇죠. 그리고 어떤 노래 가사는 또 그 산스크리트어, 산스크리트어 가사가. 가사가 그래서 좀 너무 그쪽으로 멀리 주문을 간 거 외는 듯한.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콜라 쉐이커의 참가에 대해서 조금 의아해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만 올해 이제 2월달에 신곡 K20이라는 앨범이 발표가 돼요. 이게 또 이제 벨리에서 아마 어쩌면 그 미리 벨리락에서 미리 공개되지 않을까. 이거는 확실한 건 아닙니다만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워낙 딱 그때 발매 시기도 맞고 하니까. 그렇다면 굉장히 또 아마도 특별한 무대가 아시아 쪽에서는 그 공연으로는 최초 공개된 게 아닌가 하는 또 생각이 들고요. 물론 앨범 2월달에 나오긴 합니다만. 아니 근데 그 쿨라 쉐이커가 원래 우리나라에 한번 내한을 한번 했었죠. 왔었대요. 그때도 벨리록이 왔었는데 그때 반응이 굉장히 좋았다고 오신 저는 알고 분들 말씀으로는 공연을 너무 잘하고 분위기도 너무 좋았었고 기대도 좋다고. 사실 락 페스티벌에 올랐던 팀 중에서 제가 가장 실망했던 팀과 가장 그 기대 이상이었던 팀을 이야기하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가장 가장 실망했던 팀을 얘기하시려고요? 실망했던 팀이 있어요. 아틱 정말? 몽키스. 너무 올해 라인업에 잡히면 어떡하지? 쿨라 쉐이커는 정말로 기대보다 훨씬 더 재밌었던 굉장히 무대에서 그 이 퍼포먼스가 훌륭했던 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정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만약에 쿨라쉐이크를 잘 몰라도 허쉬 나오면 끝나요. 그럼요. 딴딴딴딴딴 나오면 그냥 다 끝나는 겁니다. 소위 이야기하는 이제 떼창의 어떤 신화 같은 곡이죠. 나나나나 그 끝나는 가사도 겁니다. 없어. 예. 나나나 계속. 자 어쨌든 이렇게 훌륭한 두 팀 오늘 뭐 두 팀밖에 공개가 안 되긴 했지만 계속해서 발표가 될 거니까. 네, 사실 2016. 1차 라인업이고요. 앞으로 2차, 3차 계속 있죠. 네. 올해 벨리록의 슬로건이 뮤직 앤 아트. 뮤직 앤 아트. 그 음악과 예술이 하나 되는
새로운 장르의 좀 페스티벌, 좀 멋진 페스티벌을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의 상황도 네. 그렇습니다만 하나 더 추가했으면 좋겠어요. 어. 예전에 이제 우드스탁 락 페스티벌이 이제 3일 동안의 그 음악과 평화라는 슬로건이 있었는데 뮤직과 아트 그리고 평화라는 슬로건을 하나 더 넣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좋네요. 듭니다. 뮤직 앤 아트. 그냥 3일이니까 하루씩 피스. 컨셉을 잡아. 그거 괜찮은 좋아요. 생각인 것 같습니다. 뮤직 데이, 그렇죠. 아트 데이, 아트 데이, 피스 피스 데이. 괜찮은 생각이네요. 앞으로 차차 공개될 2차 라인업 역시 많은 기대를 부탁을 드리고요. 2016 리턴 투 벨리록 스페셜 라이브 함께 봤는데 두 분 오늘 어떠셨어요? 2차 때는 저희 셋 중에서 한두 명은 바뀌지 않을까. 저 불만족 쓰러셨나요? 그런 건 아니고 예. 예, 오늘 뭐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여러분들에게 되게 감사드리는 게 네. 이렇게 음악에 관계된 사람으로서 이 그 벨리락 페스티벌이 거대한 축제인데 그런 축제를 또 같이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더 된다라면 또 굉장히 또 행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이 네. 벨리록이 그 좀 더 그 치열한 티켓팅을 위해서라도 네. 하루빨리 그 국카스텐을 섭외를 하셔서 자 고영배 씨 네. 하시죠. 그 진짜 티켓팅의 있는 사람이 더 활성화를- 한다고 매번 네 번이나 나온 사람이 저러는데 한 번도 못 나왔대 한 번도. 올해 저- 한번 서보자. 저는 스테이지와 시간대 가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선언하건데 출연료는 받을 건데. 제가 여기서 이제 장담하는데 네. 두 팀 중에 한 팀은 네. 남의 공연 보고 있습니다. 자, 어느 팀 내 팀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일단 출연은 몰라요. 출연은 뭐 시켜주면 좋고 뭐 아니면 할 수 없지만 저는 이 조합, 이 세 명의 조합이 제발 2차, 3차 발표 때도 네. 좀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좀 가져보면서 맞습니다. 내년에는 그래미까지 저희가 셋이 하는 거로. 지금 그림이 느낌 충분히 나왔거든요. 충분히 지금 나왔어요. 저희가. 예. 근데 너무 짧네요 오늘. 너무 짧아요. 예. 예, 라인업이 두 팀밖에 오늘은 공개가 안 됐으니까 아쉽지만 다음번에 또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쯤에서 인사를 아쉽지만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